자, 이제 오늘 드디어 엘니뇨와 라니냐 할 차례인데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전에도 말했듯이 엘니뇨 라니냐는 뭐 수능에도 거의 매년 나오고 시험에도 항상 나오고 아주 지구과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잡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특징이 물론 뭐 모든 단원이 그렇지만 알기 전엔 어렵고 알고 나면 쉽잖아요. 근데 이 엘니뇨 라니냐는 유독 좀 처음 배울 때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해요. 막 좀 이 스토리를 또 다 알아야 되거든요. 막 엘니뇨 라니냐가 발생하는 과정, 그 영향 이런 거를 여러분이 처음 배울 때는 막 헷갈리고 복잡해서 어려워하는데, 이게 한번 완벽하게 알고 난 다음에는 시험 문제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항상 나오기 때문에 요게 마스터만 하면은 거의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 여러분이 좀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은 일단 이제 엘니뇨 라니냐의 기본 개념부터 잡아보고, 이제 다음에 좀 실전 점수 선생님이 살짝 해주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요거 배웠죠, 여러분? 표층 해류 배웠을 텐데 선생님이 뭐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여기 이제 뭐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그 다음에 여기 북적도 해류, 그 다음에 밑에는 남적도 해류 흐르고 있고요. 여기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있고, 페루 해류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남극순환류 이렇게 흐르고 있다 했는데, 그리고 이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 사이에, 자, 여기에 되게 저 뜨거운 물이, 이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 때문에 뜨거운 물이 왕창 몰려 있는데, 얘네가 반대쪽으로 살살살살 흐르는 적도 해류의, 저 남적도 북적도 해류의 반대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바로 적도 반류라고 선생님이 했었는데, 자, 엘니뇨 라니냐는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면 여기가 어디죠, 여러분? 적도죠, 적도. 이 적도, 태평양의 적도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발생한 걸 엘니뇨 라니냐 이렇게 주로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다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걸 알아두세요. 자, 그럼 우리가 평상시 상황을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평상시에 여기가 어떤 상황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하는데,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가 흐르고 있어요. 어떤 바람에 의해서? 자, 위도 30도 밑에 무슨 바람이죠? 자,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죠.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고, 자, 여기 너무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따로 여기다 그려볼게요. 여기가 0도면은 무역풍이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거 정확하게는 북동무역풍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남동 쪽에서 불어오는 남동무역풍이라고 하는데, 자, 북동무역풍에 의해서 무슨 해류? 무슨 해류? 북적도 해류가 흐르고 있고요.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남적도 해류가 흐르고 있어요. 자, 그래갖고 우리가 요건 아시죠, 여러분? 요쪽이 서쪽이니까 서태평양이고, 이쪽이 동쪽이니까 동태평양이라고 해볼게요. 그죠? 여기가 요 서쪽, 요쪽이 이제 동쪽인데, 서태평양 쪽에 뜨거운 물이 왕창 몰려있다고요. 왜? 북적도 해류랑 남적도 해류, 이게 뜨거운 물이잖아요, 여러분. 적도 근처에 있는 해류니까 굉장히 뜨거운 해류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해류가 저 서쪽으로 쫙 흐르니까 서태평양 쪽에 따뜻한 물이 잔뜩 몰려있는 상황이고, 그게 너무 몰려있다 보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줄줄줄줄 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적도 반류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평소에 이걸 이제 옆에서 바라보면은 서태평양 쪽이 약간 이렇게 봉긋 솟아 있어요. 왜? 여기 북쪽도 남쪽도 해류가 흘러갖고 여기에 따뜻한 해수층이 이렇게 몰려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몰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동태평양에서는 용승이 일어나고 있어요. 용승. 자, 왜 그런가 봅시다. 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좀 대충 알려주긴 했었는데,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기 적도 용승이랑 연안 용승이 있는데, 일단 여기 위도 30도 라인에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는 거예요. 북동 무역풍이랑 그리고 남동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을 거예요. 남동 무역풍. 그죠? 북동 무역풍, 남동 무역풍이 불고 있는데, 자,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해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남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왼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평균적으로 이동한다고 했었죠.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자, 아무튼 그러다 보면은 이 동태평양 쪽이 이렇게 좀, 물론 이 전체적으로 용승이 일어나지만 동태평양 라인 따라서 좀 차가운 물, 그 가운데가 비니까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심해에서 물이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건 특히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페루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페루 앞에 보시면요. 여기 무역풍 이렇게 불 때 요쪽으로 무역풍이 불 때 저 왼쪽, 그러니까 서쪽으로 물이 이동하다 보니까 여긴 육지잖아요. 여기가 텅 비게 돼요. 그래서 밑에서 그걸 채워주려고 차가운 물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페루 앞바다에서 용승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선생님이 지금 말했는데 상황을 아셔야 돼요. 자, 여기 페루 앞바다에서 이걸 간단하게 그려보면 여기가 육지고, 그죠? 여기가 육지고, 여기 밑에다 해볼까요? 여기가 육지야. 육지인데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으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바닷물이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닷물이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여기가 텅 비어갖고 밑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온다고요. 연안용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간에 페루 앞바다에서 연안용승이 일어나고 있고 이쪽도 동쪽이 더 차갑고 동태평양이 수온이 차가운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게 평상시 모습입니다. 자, 평상시에 보면은 여기에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가 흐르고 있어서 따뜻한 물이 여기 잔뜩 몰려 있다고요. 따뜻. 그리고 이쪽에서는 저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이 무역풍 때문에 저기 연안용승, 뭐 적도용승 요런 것 때문에 여기는 어떻다? 평소에 용승이 일어나서 차가운 상태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차가운 상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여기 바닷물이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따뜻하다는 건 공기도 데워져서 따뜻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선생님이 강조했죠. 공기가 따뜻하면 어떻게 된다? 열기구 생각하라고 했죠. 밀도가 작아져서 뜨거우면 올라간다. 차가우면 내려간다. 여러분 그 지구과학에서 뜨거우면 올라가고 차가우면 내려가는 게 기본이거든요. 밀도 때문에. 그죠? 그래서 뜨거우니까 여기 있는 공기도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공기가. 열기구 생각하시면 돼요. 열기구. 그래서 여기 공기가 올라가니까 자, 여기가 또 공기가 올라가는 곳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저기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저기압이 형성이 돼 있어요. 저기압이 형성이 돼 있고 공기가 올라가다 보면 뭐가 생길 수 있다? 공기가 올라가면 구름이 생길 수 있다고 했었죠. 구름. 그리고 비가 내린다. 그래서 평소에는 저기 서태평양이 비가 내리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동태평양은 어떻게 된다? 여기는 고기압이 생기는 곳이에요. 고기압. 왜? 공기가 차가우니까 내려오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엘니뇨를 알려면 평상시 상황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알아두고 있어야 돼요. 자,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 적도 태평양 근처에서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가 흐르고 있다. 뭐에 의해서? 무역풍에 의해서 형성된 거죠. 무역풍 때문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얘네들이 흐르고 있어서 따뜻한 물이 흐르고 있는 거고요. 따뜻한 물이 여기에 몰려 있는 거고요. 이 반대쪽으로는 적도 반류가 흐르고 있는 거고요. 그죠? 적도 반류.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무역풍 때문에 연안용승, 적도용승 뭐 이런 것 때문에 용승이 일어나고 있어요. 용승. 차가운 물이 몰려 있어요. 차가워요. 차가워. 그죠? 차가운데 따뜻한 곳에서는 공기가 상승하는 저기압이 나타나고 차가운 곳에서는 공기가 하강하는 고기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예전에 선생님이 저기압 고기압 수업할 때 이렇게 말했었죠. 저기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거고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불어 나가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이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가 저기압인 이유가 공기가 올라가니까 여기 기압이 낮은 거고 여기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눌러주니까 기압이 높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동태평양이죠. 동태평양이 원래 이렇게 대체적으로 적도용승 아니면 페루 앞바다에서는 연안용승 때문에 이렇게 차가워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 아까 전에 그렇잖아요. 여기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이제 지져보니까 지워볼게요. 여기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여기는 뭐 따뜻한 물 몰려 있어서 따뜻한 거고 여기는 차가운 거야. 차가운 거니까 왜? 용승이 일어나니까. 근데 여기는 동태평양은 차가워야 되는데 동태평양이 갑자기 오잉 뜨거워졌네? 이 현상을 우리가 엘니뇨라고 하는 거예요. 엘니뇨. 자, 다시 엘니뇨가 뭐라고요? 원래 여기가 용승이 일어나서 차가운 곳이어야 되는데, 그죠? 뭐 여기 적도용승, 뭐 연안용승 때문에 차가워야 되는 곳인데
갑자기 이렇게 뜨거워지는 현상, 이거를 엘니뇨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엘니뇨가 여러분 저기 스페인어로 남자 아기라는 뜻이거든요. 스페인어로. 이게 저기 크리스마스 전후에 주로 막 일어난 적이 많았어가지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저 석가탄신일은 부처님 태어나신 날이고, 크리스마스는 이거 모르는 친구들 가끔 있던데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라고 뭐 얘기를 하잖아요. 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럼 여기 예수님 태어난 날, 그러니까 남자 아기 뭐 요런 걸 스페인어로 엘니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그럼 엘니뇨가 왜 발생을 하는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엘니뇨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 여기 무역풍이 불고 있었죠. 무역풍이 불고 있어요. 평소에 이 무역풍이 불고 있어서 뭐가 흐르고 있다?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가 흐르고 있어서 여기에 따뜻한 해수가 잔뜩 몰려 있는 거고, 여기는 용승이 일어나 갖고 차가운 해수가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자, 엘니뇨가 발생할 때는요, 첫 번째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무역풍이 약해져요. 무역풍이 갑자기 약해집니다. 그럼 쌤, 대체 무역풍이 왜 약해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그거는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이에요. 아직 과학자들도 막 100% 확실하게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고요. 뭐 그걸 밝혔다는 논문을 선생님이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이제 머리가 깨지죠. 여러분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납니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엘니뇨는 어쩔 때 발생한다고요? 무역풍이 약해졌을 때 발생한다. 자, 그럼 무역풍이 약해지는데 동태평양이 왜 뜨거워지나 봅시다. 자, 무역풍이 여러분, 자, 다시 지금 무역풍이 약해졌다고 해봐요. 무역풍이 약해졌어. 무역풍이 엄청 약해졌어. 무역풍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무역풍 때문에 생긴 해류 두 개 있었죠.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도 같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 약해지겠죠. 약해져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따뜻한 해수충이 몰려 있었을 텐데, 이 해수가 요로 이렇게 조금씩 흐르고 있었어요. 이게 뭐였어요? 적도 반류였죠. 자, 근데 이 적도 반류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막 흐르니까 여기 따뜻한 물이 잔뜩 몰려 있었는데, 이게 해류가 약해져 버리니까, 여기 있는 따뜻한 물이 요로 확 이렇게 쏠리는 거예요. 적도 반류가 엄청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었던 따뜻한 물들이 요로 이렇게 확 넘어오면서, 여기 원래 용승이 일어났었는데, 자, 따뜻한 물이 덮쳐버리니까 뜨거워지죠. 그리고 용승도 안 일어나요. 용승 왜 안 일어날 거예요? 아까 전에 요거 무역풍이 약해진다고 했잖아요.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용승도 안 일어나고, 여기 있는 따뜻한 물이 요렇게 오니까 여기가 갑자기 따뜻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요걸 우리가 엘니뇨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왔어요. 알아두셔야 돼요. 엘니뇨는, 자, 처음에 이게 제일 첫 번째, 무역풍이 약해지는 거고요. 무역풍이 약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도 당연히 덩달아서 약해지고, 거꾸로 거기에 몰려있던 적도 반류는 강화된다. 선생님 여기 다시 그리면서 설명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다시 여기가 저기 서태평양이고, 여기가 동태평양이라고 해볼게요. 동태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아무튼, 자, 여기 뭐가, 평소에는 무역풍이 이렇게 있고, 무역풍이 이렇게 있고, 그죠? 무역풍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그리고 여기에 따뜻한 거 이렇게 몰려 있고, 이 따뜻한 물이 이렇게 적도 반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동태평양 쪽에서는 이제 무역풍 때문에 용승이 일어나갖고 차가운 해수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무역풍이 갑자기 약해져 버리면, 이 무역풍들이 갑자기 약해져 버리면,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모두 같이 약해진다. 이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도 약해진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따뜻한 해수가 요로 확 적도 반류가 세지면서 쏠리게 되고,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용승도 안 일어나는데 따뜻한 해수가 요로 오니까 여기가 아예 따뜻해져 버리는 현상, 요게 바로 엘니뇨라는 거예요. 용승 약화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동태평양에 있는 나라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데, 페루, 이 페루 연안에 있는 표층 수온이 상승하는 현상, 이게 바로 엘니뇨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따뜻해지니까 여기가, 여러분 원래 여기가 차가웠잖아요. 차가웠을 땐 무슨 기압이었어요? 고기압. 왜? 여기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곳이었는데 여기서 이게 따뜻해지니까 여기에 이제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원래 고기압이었던 곳이 저기압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엘니뇨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됐죠? 엘니뇨 여러분이 꼭꼭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요. 자, 다시 여기 너무 중요해서 쌤이 계속 강조한 건데,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자, 첫째,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뭐도 약해진다? 요로 흐르는 북쪽 도해류와 남쪽 도해류가 약해지고, 여기에 원래 따뜻한 물이 쏠려 있었는데 이 따뜻한 물이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확 이동을 한다. 그래서 거기다 심지어 여기에서 원래 차가웠었는데 용승이 안 일어나요. 왜? 무역풍이 약해진 데다가 무역풍이 약해졌고, 그리고 뜨거워진 이유가 또 뭐야? 따뜻한 물이 이렇게 쏠리니까. 자, 그래서 저기압이 어떻게 된다? 원래는 여기에서 공기가 올라가 갖고 비가 내렸었죠. 근데 그 비 오는 곳이 이 따뜻한 물이 오른쪽으로 감에 따라서 비 오는 구역도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저기압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니 선생님, 근데 저기압이 왜 여기까지 안 가고 요 중간에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엘니뇨도요, 그 강도나 뭐 상황에 따라서 따뜻한 물이 한 중간까지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 저기압의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평소에는 여기가 이렇게 따뜻한 물이었고 저기압인데, 얘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 구름, 비가 내리는 곳도 어디로 이동한다? 똑같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진짜 여러분, 선생님이 똑같은 말 또 할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세뇌시켜야지. 아예 여러분 세뇌를 시켜야 돼. 자, 이거 알고 있는 학생들은 넘어가도 돼요. 다시 여기 이제 서태, 여기 동태. 자, 여기 평상시 상황 그려볼게요. 무역풍, 북동무역풍이랑 남동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그래갖고 무슨 해류? 북쪽 도해류와 남쪽 도해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해수가 몰려있고, 그죠? 여기에는 연안용승이랑 적도용승 이런 것 때문에 차가운 해수가 이렇게 있는데,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무역풍이 약해져. 왜? 아, 그건 모르고. 자, 뭐 아직 원인이 확실히 안 밝혀졌다 했고,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뭐도 약해진다? 북쪽 도해류랑 남쪽 도해류도 약해진다. 그리고 용승도 안 일어난다. 그 와중에 이 따뜻한 해수가 여기로 왕창 쏠리기 때문에 적도 반류가 엄청 세지고 여기가 따뜻해진다. 그래서 원래 이 따뜻한 해수, 여기 저기압 구간, 비가 오는 곳이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게 바로 엘니뇨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라니냐 할 차례인데, 여러분 라니냐는 그림 그대로 그냥 다 반대예요. 여러분이 엘니뇨를 완벽히 이해하셨으면 라니냐 별거 아닌 게 모든 게 다 싹 다 반대예요. 반대. 자, 라니냐는 뭐냐면요, 여기가 평소보다 더 차가워지는 현상이 라니냐입니다. 동태평양이. 자, 그 이유는 뭐겠어요? 자, 첫 번째, 라니냐 발생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요, 무역풍이요, 어떻게 될까? 강화돼요. 세져요. 이게 첫 번째 시작이란 말이죠. 자, 그럼 그대로 해볼까요? 자, 무역풍이 엄청나게 세집니다. 무역풍이 엄청 세져. 자, 무역풍이 세지니까 뭐도 세져요? 여기로 흐르는 북쪽 도해류와 남쪽 도해류도 세져. 그러니까 여기에 따뜻한 물이 더 몰리니까 평소보다 더 뜨거워지고요. 여기는 무역풍이 세졌으니까 연안용승도, 적도용승, 연안용승도 그만큼 어떻게 돼요? 더 세지니까 더 차가워지는 거. 이게 바로 저기 라니냐라고 합니다. 라니냐는 저기 스페인어에서 저기 여자 아이, 요거를 스페인어로 라니냐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무튼 그냥 엘니뇨의 반대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도 반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도 반류는 더 약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보이시죠? 이게 다시 무역풍이 겁나 세지니까, 무역풍이 엄청나게 세지니까 모두 세진다. 북쪽 도해류랑 남쪽 도해류가 세지니까 여기에 따뜻한 물 더 몰리고, 여기는 그럼 공기가 평소보다 더 뜨거우니까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비가 더 많이 오는 거고, 그죠? 비가 더 많이 오는 거고, 여기는 무역풍이 세졌으니까 평소보다 용승이 더 세지고 더 차가워진다. 그죠? 바람이 세지니까 그만큼 더 무역풍이 세지니까 해수가 더 많이 이동하고 용승이 당연히 더 세지겠죠. 그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리면서 해볼게요. 자, 여기가 저기 서태평양, 여기가 동태평양. 그러니까 여기 무역풍이 엄청 세진다. 무역풍이 세지니까 무역풍이 처음에 강화되고요. 그러니까 북쪽도 해류와 남쪽도 해류도 같이 강화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뜻한 물이 엄청나게 몰리게 되고 요 적도 반류는 오히려 약화된다. 요게 중요한 거죠. 용승이 세진다는 거, 용승이 더 세진다는 거. 왜? 무역풍이 세졌으니까 당연히 용승은 세지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동태평양의 페루 연안의 표층 수온이 하강하는 현상. 여기에서 차가웠는데 더 차가워져갖고 여긴 안 그래도 평소에 고기압이었는데 더 센 고기압이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무슨 현상? 라니냐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엘니뇨와 라니냐가 그럼 뭐냐고 누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니뇨는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의 수온이, 이게 중요한 말이죠. 평년,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 그리고 이것도 동태평양이 키포인트예요. 라니냐도 동태평양이 평년보다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동태평양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평소에는 동태평양이 좀 특이하죠. 왜? 용승 때문에 차가워요. 차가운데 거기가 안 차가워지는, 뜨거워지는 현상, 아니면 더 차가워지는 현상. 이게 엘니뇨, 라니냐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다시 한번 똑같은 말 계속해서 미안한데 너무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자, 평상시에는 여기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자, 무역풍에 따라서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따뜻한 해수층이 왕창 몰려있다. 그래서 저기압이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 무역풍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 라인은 이제 적도 용승이고 여기는 이제 연안 용승이겠죠. 아무튼 이 용승 때문에 여기는 차가운 해수가 이렇게 몰려있는 상황인데, 엘니뇨가 발생할 때는 이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도 약해지고 여기 있는 따뜻한 해수가 그러다 보니까 요로 확 쏠린다. 적도 반류가 강화된다. 그리고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용승이 평소보다 더 안 일어나기 때문에 평년에 비해서 동태평양이 따뜻해지는 현상이 바로 엘니뇨일 거예요. 라니냐는 거꾸로 무역풍이 엄청나게 세지니까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도 세지고 적도 반류는 더 약해지니까 여기에 따뜻한 애 더 몰리고, 안 그래도 저기압인데 더 센 저기압 되고, 그리고 여기엔 안 그래도 용승 때문에 차가운데 무역풍이 세졌으니까, 이거 중요한 말이죠. 무역풍이 세졌으니까 그만큼, 이거 보이시죠? 요 라인 따라서 적도 용승도 강화되고 여기서는 연안 용승도 강화되고, 아무튼 간에 용승이 세져갖고 차가워지는 현상, 이게 바로 라니냐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엘니뇨, 라니냐 꼭 알아두세요. 라니냐는 요로 쏠리는 거예요. 엘니뇨는 요로 쏠리는 거. 그래서 라니냐는 평소보다 더 차가워지고 엘니뇨는 평소보다 따뜻해지는 현상.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이 풀기 위해서 하나 더 여러분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편차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갑자기 수학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수학 공부 안 했어도 괜찮아요. 알려줄게요. 편차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어떤 측정한 값에서 평균 값을 뺀 걸 우리가 편차라고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 뭐 예를 들면 뭐 2학년 5반이 있어. 2학년 5반이 있는데 2학년 5반의 평균 키가 얼마라고 할까요? 170cm라고 할까요? 170cm? 170cm인데 만약에 2학년 5반에서 어떤 애가 키가 160cm야. 자, 그럼 얘 편차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이제 평균이면 키 편차, 이 철수의 키라고 해보세요. 철수의 키의 편차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지금 보면은 측정한 거에다 평균 뺀 게 편차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160인데 여기다 평균 170을 빼면 마이너스 10이니까 편차가 마이너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복잡하게 갈 거 없이 편차가 플러스란 얘기는 뭔 뜻이에요? 편차가 플러스란 얘기는 측정한 값이 더 크단 얘기거든요. 평균 값보다 얘가 더 크단 얘기야. 그러면은 평균보다 더 크단 얘기,
그리고 편차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 뒤에 게 더 크단 얘기니까 평균보다 더 작단 얘기. 그러니까 그냥 평균 키가 170인데 키 편차가 만약에 자 어떤 애가 160이야. 그럼 키 편차가 평균보다 낮으니까 마이너스. 자 어떤 애가 키가 180cm예요. 그럼 얘는 키의 편차가 얼마예요? 평균보다 크니까 플러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평균에 비해서 크냐 작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엘니뇨 때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엘니뇨 때 자 기억나죠? 여기 서태 여기 동태라고 할 때 이렇게 됐을 때 엘니뇨 때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따뜻한 물이 이리로 와서 평소보다 따뜻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따뜻해지니까 수온 편차가 엘니뇨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태평양에서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시 라니냐 때 이 동태평양에서 수온 편차가 얼마냐? 라니냐 때 동태평양 수온 편차 얼마예요? 자 동태평양에서 라니냐 때 평소보다 더 차가워요? 뜨거워요? 더 차가우니까 동태평양 수온 편차가 어떻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문제로 이런 그래프가 많이 나옵니다. 자 지금 보면 이게 동태평양 수온이 아니고요. 수온 편차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자 지금 보면은 이 세로축이 편차예요. 자 그러면 편차가 0이란 얘기는 이게 평균이랑 비슷할 때고 편차가 플러스란 얘기는 평소보다 더 뜨거웠단 얘기고 편차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단 얘기니까 아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시기 예를 들면 1890년에는 엘니뇨였단 얘기예요? 라니냐였단 얘기예요? 평소보다 동태평양이 차가웠으니까 라니냐였단 얘기고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단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게 실제 저기 문제에 나왔던 그림인데 해석을 해보면 이제 A 같은 경우는 수온 편차죠. 수온 편차. 이게 동태평양이에요.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가 지금 A는 플러스죠. 평소보다 더 동태평양이 뜨겁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뭐다? 엘니뇨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B 보면은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평소보다 동태평양이 더 차가웠다는 얘기니까 이때는 뭐? 라니냐란 얘기. 아니면 이게 요런 식으로 아예 수치로 이렇게 지도랑 같이 주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 여기가 지금 서태평양이고 여기가 동태평양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스트라고 여기가 이스트고 여기가 웨스트니까 여기가 동태평양 서태평양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선생님이 나중에 말을 해줄게요. 아무튼 지금 동태평양에서 수온 편차 보니까 죄다 플러스죠. 자 그럼 평소보다 더 뜨거웠단 얘기니까 이때가 뭐다? 엘니뇨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지금 보면은 동태평양에서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니까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수온이 평소보다 더 낮았단 얘기. 이때가 뭐다? 라니냐란 얘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엘니뇨 때 동태평양 뜨거워지고 라니냐 때 동태평양 차가워진다. 뭐 요런 그림이 또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저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좀 심화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수온약층이 어떻게 엘니뇨 라니냐 때 위치가 바뀌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수온약층이 뭔지 알죠 여러분? 그 해수를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로 했을 때 수온이 일정한 혼합층, 그 다음에 수온이 낮아지는 수온약층, 그 다음에 심해층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일단 저기 혼합층은 뭐 저기 뜨거운 부분인데 그 밑에 심해층이랑 수온약층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좀 차가운 해수에 속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엘니뇨가 일어나면요, 엘니뇨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용승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고 라니냐가 일어나면 용승이 좀 더 세진다는 얘기잖아요. 자 여러분 용승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차가운 물이 위로 확 올라온다는 얘기죠. 용승이 평소보다 약해지면 차가운 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소보다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고 용승이 더 세진다는 얘기는 차가운 물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헷갈릴 것 같으면 수온약층 그냥 이퀄 찬물 이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엘니뇨 때는 용승이 약해지니까
이 차가운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수온약층도 덩달아 내려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니냐 때는 용승이 세지죠. 왜? 무역풍이 세지니까 용승이 세진다고 했죠. 라니냐 때는. 그러니까 이 차가운 물이 올라가니까 수온약층도 덩달아서 올라간다.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래프가 뭐냐면요. 요거랑 좀 다른 게, 여기가 서태평양이고 여기가 동태평양인 건 진짜 보이실 거예요. 그죠? 서태평양, 동태평양인데, 지금 이 서쪽부터 여기 이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런 식으로 저기 수온약층이 있는 부분 있죠. 수온약층이 나타나는 라인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요쪽에서 용승이 이렇게 약해지면은 차가운 물이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수온약층이 좀 이렇게 밑에 쪽에 위치를 할 거고요. 그죠? 그리고 라니냐가 일어났을 때는 용승이 세졌으면, 아, 여러분, 요게 지금 엘니뇨고 이게 라니냐거든요. 라니냐는 무역풍이 엄청 셀 때니까, 무역풍이 셀 때, 엘니뇨 무역풍이 약할 때고, 무역풍이 셀 때니까 용승도 세잖아요. 용승이 세니까 차가운 물이 위로 올라가니까 수온약층도 이렇게 위쪽에 분포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엘니뇨 때는 동태평양에서 수온약층이 약간 밑에 쪽에 위치하고 평소보다, 라니냐 때는 수온약층이 찬물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수온약층도 위로 올라와서 위쪽에 위치를 하는데, 자, 지금 동쪽이랑 서쪽에서 수온약층이 있는 깊이를 보면은 이렇게 수온약층 여기 막 이렇게 있는 건데, 이렇게 기울기가 작죠? 비스듬하잖아요. 근데 라니냐가 일어난 경우에는 동태평양의 수온약층이 굉장히 위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온약층이 있는 라인을 동쪽 서쪽에서 쫙 보면은 수온약층이 동서방향으로 기울기가 이렇게 급해진 걸 볼 수가 있죠.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요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 동서방향 수온약층의 기울기가 급해졌다, 이게 수온약층이 이렇게 비스듬했는데 수온약층이 이렇게 깊어졌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거는 지금 한 구역에서만 본 거고,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태평양에서 봤을 때 수온약층이 있는 곳, 수온약층이 있는 곳, 깊이 내려가다 수온약층이 있는 곳, 수온약층이 있는 곳, 수온약층이 있는 곳을 다 표시를 해봤는데 이렇게 엘니뇨 때 비스듬하게 그려져. 왜? 요쪽이나 수온약층이 다 밑에 있으니까. 근데 라니냐 때는, 자, 여기서 밑에 수온약층이 있는 부분, 내려가다가 수온약층이 있는 부분, 내려가다가 수온약층이 있는 부분, 수온약층이 있는 부분 다 표시를 해봤는데 이렇게 급하게 기울기가 급하게 나타나. 왜? 동태평양에서 용승이 일어나고 세져가지고 수온약층이 위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이것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 선 하나가 이게 수온이 같은 부분을 연결한 선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수온이 밑으로 내려갈 때 파파파파파팍 바뀌는 부분이, 이렇게 선이 촘촘한 부분이 지금 파파파팍 바뀌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촘촘한 부분이 우리가 수온약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온약층이 있는 라인을 그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수온약층이 그냥 뭐 동태평양이나 서태평양이나 다 그냥 깊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엘니뇨 때는. 근데 라니냐 때는 여기서 동태평양에서 용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온약층이 위쪽에 위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여러 지점에서 수온약층이 있는 부분을 다 연결을 해보면은 기울기가 동서방향으로 굉장히 급하게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조금 여러분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엘니뇨 발생 시 이거 정확히 하면은 요걸 쓰셔야 돼요. 동서방향. 동서방향의 수온약층의 기울기가 엘니뇨 때는 감소한다. 그러니까 수온약층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게 이렇게 감소한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동서방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왜? 동태평양의 수온약층이 평소보다 내려가기 때문에, 용승이 약해져서. 그리고 라니냐가 발생하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써야 돼요. 동서방향의 수온약층의 기울기가 증가한다. 왜 증가해요? 동태평양의 수온약층이 올라가서. 왜 올라간다? 용승이 세지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 건데, 아까 전에 여기
이렇게 가볼까요? 다시 여기 물이 있고, 여기가 동태평양 대륙이고, 여기가 서태평양 대륙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수온약층이 위로, 라니냐 때는 올라간다고 했죠. 라니냐 때는 지금 수온약층이 위로 올라가니까, 자, 수온약층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러분, 혼합층의 두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수온약층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지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여러분, 라니냐 때는 무역풍이 세기가 어때요? 라니냐 때 무역풍 엄청 세죠. 무역풍이 센데 혼합층이 얇아졌대. 이러니까 여러분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자, 다시 엘니뇨 때 얘기해 볼게요. 엘니뇨 때 무역풍 약해진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엘니뇨 때 무역풍이 약해졌으니까 혼합층은 바람 세기랑 연관이 있으니까 엘니뇨 때는 혼합층이 얇아지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엘니뇨 때는 바람이 약한데도 불구하고요. 자,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 있으면은 용승이 약해지는 거예요, 평소보다. 그러니까 차가운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위로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수온약층도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 혼합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오히려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 무역풍이 약해졌는데 어떻게 혼합층이 두꺼워지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여러분 너무 흑백 논리로 따지면 안 되는 게 이게 무역풍이 약해져서 그러니까 바람이 약하면 혼합층이 얇은 게 맞아요. 근데 그 영향보다 지금 여기서는 어떤 영향이 더 크게 미치는 거예요? 용승이 약해지는 현상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지구과학에서 두 가지 영향이 있을 때 어느 한 가지가 세면은 나머지 하나를 압도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무역풍이 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용승이 약해져서 수온약층이 내려가 버리니까 혼합층이 그만큼 더 두꺼워지는 희한한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엘니뇨 발생하면은 혼합층 두께 증가한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기본 개념 배웠는데 여러분 사실은 뭐 어려운 거 없고요. 여러분이 그냥 스토리만 확실하게 숙지하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수온약층은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자, 요거 이해 안 되셨으면 여러분 이번 강의 다시 한번 곱씹어서 들으면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다음 시간에 이제 남방진동이라는 거 배울 건데 그거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꼭 복습하시고요. 오늘 포인트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동태평양에서 엘니뇨 때 용승 약화로 수온약층 내려가고 라니냐 땐 용승 강화로 수온약층 올라간다. 자,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온약층이 그냥 차가운 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용승이 세지면 위로 찬물이 올라가니까 수온약층 올라가고 용승이 약해지면 찬물이 내려가니까 수온약층도 내려간다. 그리고 그 수온약층이 내려가면 혼합층 두꺼워지는 거고 수온약층이 올라가면 혼합층은 얇아진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